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청약자, 조합원, 시공사까지 모두 숨지기고 기다린 정책이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제지역 분양가 산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죠. 얘는 공공택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수도권 322개 동에 적용되는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비 그리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출이 되죠. 두 번째는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입니다. 규제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분양가 심사 방식이죠. 얘는요, 중도금 대출을 위한 허그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최근에 분양가 개편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주변 시세 대비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럼 개편이 유력한 분양가 산정 제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요, 일단 얘의 태생 자체가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가지고 공급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최근에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치솟았죠. 오히려 미분양을 걱정해야 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양가 산정이 개편이 유력한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분양 연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드디어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가장 기다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이겠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야 분담금이 줄어들고 수익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들도요, 분양가가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고급화 명목으로 엄청난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조합도 회사잖아요. 일반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떼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지 말고 우리 그냥 고급화에 쏟아붓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이런 고급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가만 올라가면은요, 시공사도 좋고 조합원도 좋고 모두 다 좋아요. 단 최약자들은 싫어하겠죠. 자, 드디어 발표된 제도 개편 방안, 일단은 세 가지 개편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 정비사업장의 이주 관련 지출 경비를 분양가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공공택지에서는 그냥 빈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니까 이런 이주 관련, 이주 철거 관련 비용이 없는데,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주택 철거하는 과정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드는 거를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건축자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 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 관련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거 이접인, 여기가 재개발될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내보낼 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영업 손실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장만 있어요. 재건축에는 없어요. 그리고 명도 소송비 들어가요. 자, 이주 빨리하라고 이주 시작과 동시에 전 세대에다가 명도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안 나가는 세대한테 실제 명도 소송 진행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법률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분양가에 반영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총회 운영비들도 분양가에 넣어주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건축자재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본형 건축비를 해서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를 해요. 이 기본형 건축비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좀 비싸요. 실제 공사비에다가 시공사의 이익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는데, 이거를 1년에 2번 정기 고시를 하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주요 자재 4개 품목값이 단일 품목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 시 비정기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칙이 있었어요. 정기 고시가 나오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자, 국토부에서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하겠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좀 더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기본형 건축비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요. 또 하나, 복수 품목 가격 상승으로 단일 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축자재가 급등했을 경우에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조정해 주겠다고 밝힌 거죠. 예를 들어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했는데 한 달 이내에 건축자재가 또 급등해 버렸네. 그러면은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건축자재 인상 요인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민간 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토지 가치 평가할 때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감정평가 받은 금액 그대로 분양가에 산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둔촌주공조합이 진행한 토지 감정평가에서 제곱미터당 2,020만 원을 책정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강동구청에 보내요. 강동구청은 이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니까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한국부동산원에 보내봤더니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야, 비교 사업장 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토지 가격이 비싸게 나왔어? 어디랑 비교했길래 그래? 신바포 15차랑 비교했다고? 야, 말이 되냐? 그래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조합이 다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제곱미터당 2,020만 원에서 1,864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 일단은 민간 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행사가 가져온 감정평가 금액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단독 심사했잖아요. 이것을 단독 심사, 깜깜이 심사가 아니라 택지비 검증위원회 주관으로 인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본 거죠. 물론 기존 택지비 평가 방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투명하게 보겠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도 적용되고 민간택지도 적용되는데 세 가지 개편 사항이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먼저 건축자재 인상분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모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주비 관련 비용 인정 부분과 택지비 평가 방식 개선 부분은 민간택지에만 적용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공공택지보다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승률이 좀 높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 그래, 올라가는 거 알겠다. 근데 이 세 가지 인상 요인을 추가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우린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분양가 제도 개편이 나오면요, 이를 반영한 분양 공고문이 발표 때까지 솔직히 확인이 어려워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친절하게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보고 결과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렸냐? 재건축 A 사업장이 있대요. 현행 제도에서는 평당 2,580만 원 나오는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2,64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2.3% 오른다고 한 거예요. 자, 재개발 사업장도 봤더니 현행 2,440만 원에서 2,495만 원으로 얘도 2.3%밖에 안 늘어나네. 그래서 이거 돌려서 인상 요인 다 감안해봐도 4% 이상 더 안 올라간다고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향후 분양가가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올라갈까? 일단 공공택지는 인상 요인은 하나죠. 건축자재 올라간 거. 그거 아무리 많이 반영해봤자 1.5% 이하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평당 9만 원 올라가는 걸로 잡았어요. 그럼 전체적인 분양가 그렇게 인상 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세 가지 인상 요인 다 반영해도 4% 이하로 본 거죠. 실제 4%도 최대고 2.5%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시세 대비 60% 전후에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청약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 4% 다 올려준다 하더라도 청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겁니다. 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고 쓰러질 내용이에요. 야, 겨우 4% 인상하려고 기다린 줄 알아? 얼마나 기다렸죠? 1년 넘게 기다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분양 미루면서 발생한 금융 비용이 분양가 올리는 것보다 클 정도까지 이 진짜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또한 국토부는요, 이번 발표 자료에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자, 향후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제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다면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미루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고 현 제도에서 앞으로 계속 분양을 하겠다고 밝혀버린 겁니다. 자, 더불어서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개편이 됐어요.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를 산정할 때 비교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비교 사업장을요, 원래 500m 이내 준공 20년 이에서 찾았다가 그 안에서 없으면 또 500m 단위로 벗어나면서 찾아다녔거든요. 그것을 준공 20년 이내가 아니라 준공 10년 이내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비교 사업장 비슷한 신축 아파트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미 시세를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반영해 준다는 뜻이고 자재값 인상 부분도 1% 이내에서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거 개편되기 이전부터 조심해야 될 정도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허그 심사 적용된 분양은 청약을 넣으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여기서 공급되는 청약 커트라인이요, 30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이것만 보고 미뤄졌던 분양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더 미뤄봤자 뭐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기대감도 없잖아요. 물론 다 같이 미친 척하고 분양을 미뤄버리면 국토부가 항복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정비사업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났어요. 예전이랑 달라요. 1년 전과. 일반 분양을 더 미루기 힘든 수준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올라갔어요.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지금 4.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 금리가 너무 치솟아서 일반 분양 미루고 사업을 진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들이 많이 나오고 그 분양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제도 개편이 청약자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로또 분양 이제부터 쏟아집니다. 자, 이 로또 분양에 대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것 청약가부에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